바른 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네 관이 없지 않느냐. 네 관이 없으면 법과 원리라고 설명을 해놔도 될 잣대만 있지 뭘 될 거냔 말이에요. 될 대상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내가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스승님은 그건 묻지를 않으시죠. 왜? 네 근기를 다 아니까. 그리고 그걸 물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깊게 답변이 나갈 수 있는 환경도 내가 생각하기로는 상대가 무안할까봐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서 법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일반화돼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조금 맹숭맹숭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냐라는 거잖아요. 바르게? 바르게라고 하는 것은 기준 잣대가 필요해요. 야, 조금만 당겨봐. 그 좀만 당겨. 여기서 내가 요 조금 할 때 30cm 당기는 거를 의도했어요. 근데 좀만 당겨봐. 근데 그 사람이 50cm 당겼어요. 아, 그거 아니고, 인마. 좀 덜 당겨, 덜 당겨. 30cm 당겼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다가. 그래, 잘 당겼어, 잘 당겼어. 바로 그거야. 기준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러면, 유일한 잣대가 있느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으로 해준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보면 알지만 상대가 조변석계 해요. 단단하게 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도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러니 어떻게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 자체가. 그러면 잘 살려고 하면 안 되느냐? 그래서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거기에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상대는 나와 다른 것이 그것이 어? 정상이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모든 언행은 정의다라고 보는 거예요. 상대는 정의다. 그러면 내가 그 정을 대함에 거기다 맞출 수 없으면 내가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은 안 일어나죠. 근데 내가 상대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내 주장을 해요. 그것은 거기에 반하는 거예요. 정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상대가 이해되게 해줘야 되는데 상대를 간섭해 들어갔을 때 과연 이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상대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할 때는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해줄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해주면 돼요. 상대가 나한테 도움받으러 왔을 때는 그 말을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처방을 해주면 돼요. 왜?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 온 거거든요. 그 어려움이 온 그 모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요 부분에 처방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단방처럼
어떤 그 행동 교정 처방일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을 계속 듣도록 해줄 수도 있고 요것을 통해서 이 처방과 그 사람의 노력과 다음 만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이 문제들이 해결돼 가는 거죠.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상대방 인생에 그냥 개입하는 거예요. 상대가 와서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와서 도움받으려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개입한 거예요. 그럼 간섭한 거예요. 그거는 100% 잘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 못 되는 게 10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 세 번째 거를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지금은 돈이 기준이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잘 살았다고 그래요. 또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면 돈이 따라오니까 계급 높아지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잘 살았다 그래요. 근데 돈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중과 존경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도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이루고 또 지위에 올라갔는데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그게 잘 사는 거냔 말이에요. 애들로부터 완전 천덕꾸러기처럼 대우받아요. 그게 잘 사는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주로 하던 얘기지만 빈집 증후군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 인생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내 인생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 유상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얻었는데 그게 유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천년만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나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다니지요.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회장님, 대통령님, 뭐 장관님. 근데 그것은 껍데기지. 그거에 따르는 그게 실리고 있느냔 말이에요. 가치가. 그 가치가 실려야 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준에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박재진이 너는 어떻게 하느냐. 정법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응? 이 기준에 살다 보면 많은 거구나. 그러면 내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에 있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얼만큼 내가 쓸모 있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는 결정 나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고 부족한 것은 뭘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려다 보니까 뭐 심심할 게 있어요? 허무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맨날 어디 산에 놀러 다니고 뭐 들루산으로 놀러 다닐 시간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야 허무한 놈들끼리 만나가지고 맨날 얘기를 해봐야 허무함만 공허함만 안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서 만나러 가서 만난 자리에서는 정신없이 떠들고 놀다가 올 때는 공허함만 가지고 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나이 먹은 사람들의 현 주소 아닌가.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는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오늘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과, 응? 그 눈물과 이런 것들이 어려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요 생각 끝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사회부모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회를 연구해서 사회를 바로가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 디지털 세대 후손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손잡고? X세대 후배들하고 손잡고. 응? 베이비 부모들은 X세대 그 후배들하고 손잡고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선배들하고 손잡고 우리 디지털 세대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은 노력해 가야 될 때다.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나온 자, 너는 이미 이 사회의 자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자 하니 너를 이름하여 사회부모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사회부모로 나와야 돼요. 잘 사는 문제가 다시 또 사회부모로 갔지만 결론은 그렇게 가요.